시작합시다. 공수원 각 문제부터 한번 써보실까요? 마무리 짓고 시간 남으면 공수를 조금 하고요. 시간이 안 남으면 그대로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공수원각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국소수 범위까지는 다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255번까지 다 했죠. 국소수 시스템도 했나 우리? 국소수 시스템 저거 64쪽. 응? 65까지 했어요? 아 오케이. 66부터 하는데요. 66쪽, 67쪽 질문 있나요? 275번, 268번, 272번, 68, 72, 80, 70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 쪽 질문 72쪽, 73쪽부터 시작할게요. 72, 73, 303, 또 95, 안 들려? 아? 99번? 이 모양이 안 보이니까 누가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뒤쪽 74쪽, 75쪽 7번 5번 또 괜찮아요? 넘어갑시다. 76쪽, 77쪽 15번 18번 15번하고 18번 또 21번 됐어? 20 다음 78쪽, 79쪽 328 29 또 34 없어요. 80쪽, 81쪽 341 43 7 마지막 82쪽 51번 53번 52번 5번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공수 얼마나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네요. 공수 빠르게 좀 해봅시다. 너네 몇 살이죠? 만으로 몇 살이죠? 만 15세인가요? 너네 체인소맨 볼 수 있니? 본 사람? 아니 선생님 오늘 본
선생님이 내일 약속이 있는데 또 그 부위가 나한테 꼭 그걸 보고 오라는 거야. 안 보고 오면 자기들이랑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아침 10시에 조조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선생님이 아침 대바람부터 영화관 가서 처음 울고 왔잖아. 참 슬프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출근할 기분이 아니었어. 보실까요? Z가 A 플러스 BI를 해보죠. 가주권에서는 1 플러스 I 플러스 Z가 제곱하면 음수래요, 그죠? 그럼 나주권은 Z제곱이 C 플러스 4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가족권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곱했는데 음수야. 제곱했는데 음수면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순호수라고 했었지, 그지? 그럼 요 녀석이 순호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Z 더하기 1 더하기 I가 뭐가 돼야 된다? 순호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 얘네들의 뭐가?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 플러스 1은 0이 맞는데, 그죠? 얘네들의 실수 부분인 A 플러스 1은 0이 맞는데 허수 부분인 몇? B 플러스 1은 0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Z제곱을 나한테 구해야 돼. Z제곱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내가 알아냈으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BI의 전체 제곱을 했을 때 이게 나오려면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2i여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72번 72번 보시면 Z를 입력했을 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출력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대요.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늘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요게 몇 주기짜리? 내가 8주기짜리 복소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8주기짜리 복소수니까 여기다가 내가 몇 번을 입력하면 8번을 입력하면 원래랑 같은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랬을 때 복소수 어떤 오메가라는 애를 입력을 하고요. 그랬을 때 출력된 값을 다시 입력하는 과정을 61번 반복을 했대. 또 오메가를 입력하는 거를 61번 반복한 거예요. 나왔겠죠. 2분의 1 플러스 i 이거를 또 입력하고 이거를 61번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몇이 나왔대요? 1 루트 2에 1 마이너스 i가 이 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오메가에다가 61번을 저걸 곱해봐야 되겠지. 루트 2에 1 플러스 i에 61제곱을 해봐야 되겠죠. 얘는 몇 주기니까요? 8주기니까 몇 가지는 1이야? 가장 가까운 56까지는 1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5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56제곱만큼은 1일 거니까 8제곱에 배수마다 1씩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얘가 8주기라는 얘기는 얘를 8제곱했을 때는 1일 거니까 얘를 몇 제곱했을 때? 4제곱했을 때는 몇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일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왜? 4제곱했을 때도 만약에 1이었으면 얘는 4주기짜리 복소수인 거잖아. 근데 8제곱했을 때 1이 8주기 복소수니까 4제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i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몇이 나왔습니까? 루트 2 1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메가가 몇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275번 75번 지금 문제가 많이 남아서 시간이 그렇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너네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어떤 걸 잘 알아야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에다가 루트 b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다가 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대요. 그죠? 두 개를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모두 다 음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0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너네가 잘 신경을 써줘야 돼. 뭔 말이냐면 A랑 B가 둘 다 음수면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지만 꼭 이거라고 해서 1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였죠. 그죠? 맞아요.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었어. 그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라는 애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B라는 애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가족권이었고요. 그러면서 나 조건은 우리가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분자 쪽에만 0을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4 마이너스 B 했을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B가 나오려면 분모는 음수, 그 다음에 분자는 양수가 돼야 되겠지. 맞죠? 4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근데 이제 분자까지는 양수가 돼도 0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난방이 들려져.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로 나오고요. B 값은 6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로 나오겠지. 정확해요. 쭉 넘어가셔서 295번 봅시다. 295. 바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갑시다. 자, 295번 보시면 얘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무리수를 포함한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1로 만들어 주는 거야. 양변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우리가 원래 보통 아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 플러스 루트 3 유리화 시킬 수 있도록 얘를 2 플러스 루트 3을 양면에다 곱해주시면 어떻게 나와요? 요거들이 곱해지면 x제곱 나오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의 x로 나올 거고요.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시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플러스 루트 3인가요?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플러스 루트 3은 0 그러면은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냥 풀란 얘기예요. 99번 99번도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부분이 1과 알파이고 요거의 서로 다른 부분은 3과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는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그럼 요거의 근이 1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하나 푸시고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x 플러스 6b는 0. 요거의 근이 3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의 근이 3.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a, b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머지 근을 구해주면 알파랑 델타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통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몇이다? 0. 요거를 통하면 3a 플러스 6b에다가 마이너스 몇이야? 3이 0인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 맞죠?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9에 요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은 뭐 b 값이 b 값이 1 나오고 a 값이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고 b 값이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 3배 하면 3a 플러스 3b 플러스 3이 0이잖아요. 나도 헷갈려. b가 2네요 그러면. b가 2.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나머지 근 하나씩을 찾아주시면 거기 알파, 거기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얘기고요. 303번 한번 봅시다. 303번은 조금 설명할 거리가 있죠. 자, 303번을 보시면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근데 이제 너네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루트 x의 제곱을 우리가 뭘로? 절대값 x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지?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풀면 되겠어?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건 조금 헷갈리니까 어떻게 바꿔서 얘를 는 6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야. 는 6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6은 0이 아니라 는 6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거나 뭐가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거나 그냥 6이 되시면 요 값 자체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값을 씌웠을 때도 6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어떤 거다? 첫 번째 뭐가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가 6이다. 요거랑 두 번째로는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 절대값 x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뭔 말이지? x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서 x가 된 거 아니에요? 너네랑 나랑 문제가 다르겠어. 아니, 뭔 말이야? 다시. 루트 그냥 이게 절대값 x랑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이야?
다시 아니 그 얘기해도 돼. 절대값 안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x냐고. 왜냐면은 루트 3의 제곱이면 얘는 3이잖아.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도 그냥 3이잖아. 그러니까 이 루트가 지워진 거지. 그러면서 얘 값이 양수로 나와야 돼. 그래서 그냥 절대값에서 나온다. 됐죠? 그러면은 요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어떨 때랑 어떨 때로 나눠서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이제 식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어? 절대값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절대값 x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지.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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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봐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제 이걸 풀려면은 보통은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해? x제곱 마이너스 5x는 6 이걸로 풀 거고 x가 뭐 할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플러스 5x는 6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물론 좋은데 그거 말고 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fx라고 할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x의 제곱에 5 절대값 x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은 있어봤자 어차피 제곱하면 그지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나 어차피 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라고 하는 애는 원래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개념을 차용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생긴 애에서 x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 절대값 x를 집어넣었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생겨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겨요. 보면 앞에서 헤드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5x에서 x 대신 뭘 집어넣었어? 절대값 x를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x가 0보다 큰 부분을 뭔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0, 5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에 0보다 큰 부분, x가 0보다 큰 부분을 대칭시켜서 이렇게 생긴 똑같이 생긴 걸 두 개 붙여놓은 이런 식의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둘 다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이 값이 6이 되는 거랑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5잖아? 얘네들은 완전히 지금 y축에 대해서 배치는 상황이고요. 최소값은 몇이에요? 뭘 집어넣어야 돼요? 2분의 5를 집어넣으셔야 되죠. 맞아요?
2분의 5를 집어넣어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어요.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4분의 25 나오나요? 맞아? 마이너스 4분의 25 나오잖아.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25라는 거잖아, 둘 다. 맞아? 마이너스 6은 얘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큰 값이죠. 얘 마이너스 4분의 24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랑 몇 개에서 만나? 4개에서 만나. 6이랑 몇 개에서 만나? 2개에서 만나. 되셨나요? 그랬을 때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은 어차피 6이랑 만날 때가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근이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값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어쨌든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은 6이랑 만날 때고요. 얘네 둘은 더하면 어차피 뭐의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저는 더하면 0 되겠지. 넘어갈게요. 305번 305번 보실까요? 305번은 무슨 문제냐면 가우스에 대한 문제예요. 가우스에 대한 문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2x제곱 마이너스 3 가우스 x는 x 요 값을 나한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아? 자, 요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가우스 x라는 요 값 자체가 뭐래? 얘보다 뭐한 거? 크지 않은 즉 무슨 말이야?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라고 한다며. 그죠? 그러면 어차피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1부터 3까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케이스를 2개로 쪼개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첫 번째, x가 1보다 큰데 뭐보다 작은 경우? 2보다 작은 경우랑 두 번째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뭐보다 작은 경우? 3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누자는 얘기야. 이렇게 2개로 나누자. 왜? 유나야 졸리지? 왜 이렇게 쪼개야 돼? 얘보다 뭐한 거? 작거나 같은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럼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가우스 x 값이 몇이라고 하면 되겠어? 1 2와 3 사이에 있을 때는 가우스 x가 몇이라고 하면 되겠어? 2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랑 이때는 그냥 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가우스 x라는 이 값이 어떤 상수값으로 그냥 값 자체가 나와버리니까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2x제곱 마이너스 3이 x. 요게 의미하는 건 뭐야? 2x제곱 마이너스 6이 x다. 이거 풀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2차 방정식의 근, 2차 방정식의 근 구해서 그 중에 1과 2 사이에 있는 거, 2와 3 사이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맞는 범위에 넣어주시면 실제로 그게 근이 되겠죠. 307번 봅시다. 7번. 얘들아, 정신을 차려라. 307번 먹어, 307번. 가게에서 한 개당 A1인 음료수를 하루에 B개를 팔았대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판매액은요? 몇? A 곱하기 B만큼 판매액이 나왔대. 판매액은 그잖아. A1짜리를 B개 팔았다며. 판매액은 AB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요? 가격을 X% 내리면 판매량이 5X% 증가한다잖아. 가격을 X% 내렸어. 그 말은 100%에서 X%를 내렸으니까 100분의 100 마이너스 X만큼 곱했다는 얘기고요.
그랬더니 판매량이 5x% 늘었다는 얘기는 판매량은 100분의 100에서 5x%만큼 증가한 만큼 팔렸다는 얘기겠지. 이거 두 개를 곱했더니 몇이 나왔대? A, B에 35%가 증가한, 그죠? 135%가 나왔다는 얘기지. 판매액의 35%가 증가해서 135%만큼의 판매액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냥 뭐야? 얘네 두 개 곱한 게 135%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100, 100, 100 지워버리면 100-x에다가 100 플러스 5x를 곱하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3,500이 돼야 되겠지, 그지? 양변에다가 100, 100 곱해주면 요거는 100 지워지고 여기에 100 하나 더 곱해질 거니까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러면 만 지우고 여기가 3,500이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5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0x 플러스 500x니까 플러스 400x는 3,500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x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315번 봅시다. 315번 넘어가셔서 315번 보실게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데 어떤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에 대한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5x에다가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런 꼴로 나왔대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완전 제곱식 꼴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라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의 뭐가? 판별식이 뭐였어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5에 전체 제곱 빼기 ac 곱하면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심각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그치? 준아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왜 이럴까? 왜? 오늘 무슨 날이야? 덥니? 더워? 히터가 틀어져 있나?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했다? 요게 이제 0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요게 0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계산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에다가 플러스 10a 마이너스 9a니까 플러스 a죠. 그죠? 그 다음에 25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28? 뭐야? 숫자가 왜 이래? 계산 잘하네. 플러스 10a에다가 마이너스 9a 맞는데? 이게 맞아요? 그럼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8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2a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7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a 값은 몇 또는 몇? 마이너스 2분의 7 또는 4인데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4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a에다 4 집어넣어서 그냥 뭐 하면 돼?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자, 넘어갑시다. 저기 어디야? 18번 볼게요. 18번. 요거는 공식처럼 외워놔, 얘들아. 자, 318번. 너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뭘 알고 있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긴 애의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어떻게 나와?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물어보면 어떻게 나와?
얘는 2분의 3이죠.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잖아, 그지? 두근의 차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얘 뭘로 나와? 얘는 a분의 루트 d로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뭐야? 이게 두 근이잖아. 이게 알파랑 베타잖아, 맞지? 얘네들을 더하면 뿔마 지워지면서 맞아? 요거는 없어질 거고 이게 2배 돼서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꼴로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다고 치면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지워질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면 얘만 2배 되겠지. 그럼 이거 지워질 거니까 a분의 루트 무슨 꼴? 한 배율씩 꼴 b제곱 마이너스 4ac 꼴로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 몇으로 나오는 거야? 2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몇 나와? 17? 맞아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도 돼? 요거 두 개 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긴 하겠죠, 그죠? 요거 제곱이 몇이니까 요거 제곱은 얘 제곱에서 이제 몇 번? 4번 뺀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똑같이 나오는데 공식파에서 외워두는 것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얘네들 a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외우는 거나 이거 외우는 거나 그게 그거잖아. 그래서 외워두시면 도움은 될 수 있다. 19번 원리는 알아준 상태에서 외워야 되고, 그지? 19번은 그냥 해봐야 되겠네,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야? 8. 알파 곱하기 베타 몇이야? 4.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제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근의 합이 뭐고 양수고 두 근의 곱도 뭐야? 양수죠? 맞아? 그러면 두 근이 뭐라는 거야? 둘 다 양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둘을 곱했을 때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 나오는 거 맞지? 근데 만약에 두 근의 합이 음수인데 두 근의 곱이 양수였어, 만약에. 그러면 둘 다 뭐야? 음수죠? 그럼 둘이 곱했을 때 뭘로 나와야 돼, 얘는?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로 나와야 돼.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는 둘 다 양수니까 별 상관없죠. 자, 이랬을 때 이 값을 구해달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는 8이고요. 얘는요 2루트 4니까 4죠? 맞아? 그럼 얘네들 더하면 12니까 얘는 2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되죠. 됐어? 별거 없잖아, 얘들아. 별거 없어. 320번 봐봐. 야, 320번은 너네가 왜 문제를 틀리는지 알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볼 때 혹은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졌을 때 있지. x제곱 더하기 5x-1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게 주어지면 다 뭐밖에 안 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안 해. 이게 마이너스 5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거밖에 안 한다고. 근데 애초에 근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x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애잖아. 맞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알파제곱 더하기 5알파 마이너스 1이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0. 베타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1이 몇? 얘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거를 너네가 이제 방과에서 그런 거죠, 그죠? 이걸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뭐는 알파제곱 마이너스 5베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파제곱이 몇이니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1이다 라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근이라는 건 애초에 집어넣었을 때 0 되도록 하는 x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게 0이라서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뭘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5로 묶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거 대입할 수 있는 점 쓰면 되겠지. 그치? 이해가요? 그럼 거기는 21번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 맞죠? 21번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1번, 22번, 뭐 23번 여기 있는 이런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바꿔서 문제를 식을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28번으로 넘어갈게요. 28번. 28번. 그럼 빨리빨리 하고 쉽시다. 이렇게 오늘따라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을까?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면은 주말에 하고 가니? 일요일 동안? 야, 뭔 놈의 학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냐? 적당히 다녀, 적당히. 요새 학원 막 4개씩은 기본으로 다 다니더만. 야, 학원은 내가 절대로 수학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수학만 다니면 돼. 아니, 진짜로. 아니, 학원 다니면 왜 다녀? 왜 다니지? 아닌가? 아니, 나는 수학 학원밖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학 학원 선생님을 한 거야. 내가 수학 학원 선생님이라서 수학 학원만 다니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학원이 수학 말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학 학원 선생님을 한 거예요. 아니, 진짜로. 나는 고등학생 때 수학 학원밖에 안 다녔어. 고1 때부터. 나중에 가서 막 고3쯤 가서 이제 국어 공부를 내가 그냥 너무 내 맘대로 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한 2달인가 3달인가 국어학원 다니고 1등급 나오니까 그런 거 말고 선생님 항상 수학밖에 안 다녔어. 하거든. 영어학원은 가면 근데 본문 암기밖에 안 시키죠. 본문 암기랑 단어 외우기밖에 안 시키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학원은 수학학원만 다니면 된다. 뭐 과학학원? 과학학원 다녀야 되나? 과학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안 해줘? 잘해주시잖아. 과학학원 다니고 사회학원 다니고 한국사학원을 왜 다니는 거야? 한국사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하죠. 파이팅 하시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은 너네를 공부하는 기계로 키우고 싶지 않아. 선생님은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공부하는 기계로 키우고 싶지 않아. 왜냐면 선생님이 완전 그거거든요. 완전 주입식 교육 세대의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주입식 교육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같은 느낌이에요. 선생님은 중학생 때까지는 그냥 맨날 학원에 박혀 살았으니까 선생님도 그랬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대학교를 가보니까 좀 느낀 게 남이 억지로 시켜서 공부를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올해까지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선생님이 20살 때부터 공부를 놨어. 나는 20살 때부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선생님 대학교 수학 하나도 몰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령대 수학 정도는 아는데 나머지 대학교 수학은 거의 아무것도 몰라. 난 공부를 아예 그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대학교도 거의 안 다녔어. 그냥 친구한테 맨날 대리 출석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 친구 과제 뺏겨서 내고 맨날 술 처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이제 선생님은 어차피 나는 수학 선생님을 할 거니까 그냥 빨리 취업을 하자 해서 선생님은 빨리 그냥 학원 선생님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선생님 학생 때부터 학원 선생님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2021년부터 수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2028년이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이고 이때가 20살이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그냥 바로 한 거야. 23살에. 선생님 이때부터 이제 그냥 학원 선생님을 했어. 사실 그랬으니까 굳이 학교를 안 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공부를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 내가 왜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중학교 때까지 혹은 이제 막 남들이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은 대학교 와서도 되게 학점도 열심히 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문직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너네가 아는 거 뭐 있어? 회계사라든 또 변리사라든 선생님 주변에 좀 있거든. 뭐 이런 이제 전문직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다 약간 중학교까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이 많더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정신 차려서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중까지 공부를 할 힘을 얻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선생님 공부하지 말래 막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스스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시든가. 이렇게 막 너무 너네가 생각해도 아니 이것까지 내가 학원을 다녀야 되나 싶은 것들은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과감하게 이거 나 그냥 한 학기 정도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해볼래.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영어나 이제 국어 같은 그런 언어적인 학문들은 굳이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너무 너네가 이제 학원 숙제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자, 근데 수학 숙제는 해야 돼. 수학은 어쩔 수 없어. 수학 숙제는 해야 돼. 수학은 안 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서 어쩔 수 없어. 나도 수학학원은 다녔잖아. 수학 숙제는 해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야 그러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몇 번 빼야 돼? 4번 빼셔야 돼. 요거 제곱에서 4번 빼시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3k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마이너스 2k에서 플러스 16k 들어가셔야 되니까 플러스 14k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 제곱 1에서 요거 4번 빼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몇이야? 이게 20? 아이 진짜 공감하지 마. 이걸 계산해야 된다고? 이거 맞아? 식 이게 맞아? 아니야. 잘못했어요. 그럴 리가. 아 마이너스 25구나. 그죠? 어쩐지 숫자가 좀 이상하다. 23이 나오니까 원래. 그럼 이거 넘어가면 3k 제곱 마이너스 14k 플러스 45는 이건 맞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야? 네. 문제 쓸 때를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플러스 23이 되는구나. 이건 맞아 이제? 이것도 아니야. 아니 뭐야 그러면? 뭐야? 뭘 잘못 쓴 거야? 다시 할게요. 얘 제곱에서 얘 4번 빼시면 k제곱에서 4k제곱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k제곱 이거 맞죠? 마이너스 2k에서 마이너스 4k를 4번 빼야 되니까 플러스 16k니까 플러스 14k 이것도 맞지? 플러스 24. 얘 제곱 1이잖아. 얘 4번 플러스 25잖아. 미친 사람이지. 그러면 28. 아, 오케이. 그럼 3k 제곱 마이너스 14k 마이너스는 0. 3k k 마이너스 플러스.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5. 양수 k는 5. 29번도 그냥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요 이렇게 생긴 애 두 식은 알파 베타가 다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너네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런 거야. 자,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더했어. 그러면 요거 뭐 하고 싶어? 양변을 제곱하고 싶죠. 맞아요? 양변을 제곱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전체 제곱은 64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몇이야? 얘는 제곱하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니까 그냥 알파의 제곱이랑 똑같죠?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니까 그냥 베타의 제곱이랑 똑같지?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곱했으니까 절대값 알파 베타랑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곱하면 알파 베타 곱한 거에다 그냥 전체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값이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요게 이제 64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너네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지금 몇이냐면 2예요. 2. 만약에 뭐가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면 오케이?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로 나올 거 아니야 값이. 근데 그러면 뭐랑 똑같아? 얘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지. 근데 얘를 제곱하면 몇이야? 4죠. 얘 64.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했을 때 값이 4로 나와야 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알파 베타가 뭘로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로 나왔어야 요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뭘로 나와? 이 값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나와야 그때서야 얘가 64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풀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로 나와야 얘가 64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셔야 되는 거니까 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4 빼기 4알파 베타 4K 마이너스 3 이게 60 나와야 되는 경계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34번 자, 요렇게 생긴 애 2차원 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이래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한 근을 2알파로 두고 다른 한 근을 3알파로 두면 되겠지, 그지? 두 근을 2알파랑 3알파로 두시면 되겠네요. 저 꺼졌다. 2알파랑 3알파로 두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몇이에요? 5알파. 요게 K 플러스 2고요. 두 근의 곱인 6알파 제곱이 몇으로 나온가? 2K로 나온가? 요거 두 개 이제 연립하면 되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요거한테 2배 하면 2배 한 다음 4 빼면 얘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5알파에다가 2배 한 다음에 4 빼준 게 몇 나온다? 6알파 제곱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왜냐면 얘가 K 플러스 2고 얘가 2K니까 2K 플러스 4에서 4 빼면 얘 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로 K 값 추론해 보시면 되겠네요. 341번 봅시다. 341번. 근각의수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뭘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곱셈 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겠지, 그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몇이라고 하면 되겠어?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있을 때 나한테 알파 제곱분의 베타랑 베타 제곱분의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두 근의 합은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고요. 두 근의 곱은요?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몇으로 나와야 돼? A분의 1로 나와야 되지. 그러면 B는 1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두 근의 합은 지금 몇으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A분의 4로 나왔네요. 그죠?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나왔잖아. 맞아? 근데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뭐분의? a 제곱분의 요 값은 얘 세제곱에서 얘를 등록한 거에 3배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8-6a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값이 몇이 되나? a 제곱분의 8-6a.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요거 두 개 연립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연립하셔서 a 값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볼까? 요렇게 마이너스 4랑 곱하면 마이너스 4a 제곱이랑 여기는 a랑 곱하면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니까 a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은 4, b 값은 1 이렇게 나온다. 43번 근의 공식을 뭘 잘못한 거야 지금 이거? 분모를 뭘로? a로.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마이너스 b가 아니라 그냥 b로 했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근의 공식 잘못 적용했으면 혹은 잘못 푼 2차 방정식으로 했으면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두 근의 합을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두 근의 합이 몇으로 나와? a분의 2b로 나오죠. 맞아요? 두 근의 합이 a분의 2b로 나오잖아. a분의 2b가 몇이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으니까 요 근의 공식에서 두 근의 합은 a분의 2b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 a분의 2b를 실제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4랑 1을 더하라고. 그래서 우린 뭐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나와? 곱하면 합차 공식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a제곱분의 그냥 4ac 나오겠지. 그지? 그럼 a제곱분의 그냥 4ac니까 a분의 4c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게 두 근의 곱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생각하면 되죠. 그럼 a, b, c에 뭘 구할 수 있어요? b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요거랑 요거랑 요거로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 몇 혹은 B랑 C를 각각 뭘로 나타낼 수 있어?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뭐 예를 들자면 B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될 거고요. 예를 들면 A라는 애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럼 양변에다 2배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요거의 근이 곧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되겠지. 이해가시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 그 다음 47번 봐봐. PQ가 뭐래? 실수다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맞죠? 그랬을 때 한 근이 무슨 근으로 나왔으니까? 허근으로 나왔으니까 다른 한 근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걔의 혈례복소수, 혈례근의 성질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한 근이 뭐니까? a 플러스 i니까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죠. 요거에 한 근이 a 플러스 i니까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i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애를 전부 뭘로 바꿔주시면 되겠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2a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일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1이죠. 요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무슨 값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잖아. 뭔 말이야? f1 값이 1이라는 얘기지. 맞아? 그럼 f1 값은요 몇이에요? 1 대입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죠. 이게 1로 나와야 되니까 a는 몇이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됐어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니까 a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p랑 q도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f에 2p 플러스 q 구할 수 있겠지. 세 문제 남았다 얘들아. 세 문제. 좀만 읽어볼까?
그래도 이거 다 하고 시험 보는 게 낫지 않아요? 51번 봐봐. 그 51번이나 53번이나 이런 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뭔 말이냐면 fx는 0의 두근이라며. 맞지? 의 두근이라며. 요거의 두근 알파랑 베타에 대하여라는 말은 그는 무슨 값이니까? x 값이니까 뭐랑 뭐가 0이다라는 얘기야? f 알파랑 f 베타가 0이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 맞지? 그랬을 때 뭘 구해달래? f 5x-4는 0의 근을 구해달래. 맞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지. 맞아? 근데 f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 알아?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걸 아니까 이 값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x값은 알파 플러스 4를 5로 나눈 5분의 알파 플러스 4가 되거나 5분의 베타 플러스 4가 되면, 그죠? 요걸 집어넣었을 때 알파가 되고 요걸 집어넣어줬을 때 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요거의 근이라고 하는 건 x값이니까 얘네들의 근은 요거랑 요거가 되겠죠. 그죠? 둘 더하면 몇이야?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이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답은 5분의 10 2가 되겠지. 그치? 5분의 10. 그럼 53번도 똑같겠지. 얘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똑같잖아. f에 2-x는 0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f 2-알파랑 f 2-베타가 0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요거 두 개가 0이 된다는 얘기라고.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어? f에 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구하라고 했지. 맞아요? 그럼 이거의 근이라고 하는 건 x 값을 의미하는 건데 얘가 0이 되려면 내부에 뭐 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2-알파 또는 2-베타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x 값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한 값을 주어진 거 통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죠. 9 나오겠네. 9 되셨어요? 마지막 355번 봅시다. 요거 인수정리죠. 인수정리라고 써놔. 55번 인수정리지.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자, 문제에서 f 알파는 알파가 나오고 f 베타는 베타가 나왔대잖아. 이 말은 곧 fx는 x가 나왔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x에다가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그지? fx는 x꼴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fx는 x꼴이 나오도록 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fx를 최고차 함계수는 문제 나와 있나요? fx의 최고차 함계수? 나와 있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나 베타가 그대로 나와줘야 되니까, 즉 x값이 그대로 나와줘야 되니까 요렇게 생긴 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요거를 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x가 나오도록 하는, 즉 fx-x가 0이 나오도록 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어떤 다항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인수정리에 의하여 x-알파랑 x-베타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개수가 마이너스 1짜리인 요렇게 생긴 2차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뿅 넘겨왔더니 요렇게 생긴 식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맞아요. 그랬을 때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뭐의 두근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자리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 얘 계산했을 때 fx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시고 10분에 바로 시험 시작할게요. 갔다 오실 분들 빨리 갔다 와요. 빨리.